아침 햇빛이 떴는데도 집안은 여전히 밤처럼 어둡다.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에서는 김이 다 빠져버렸고 식탁 위에는 차갑게 굳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다. 정순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손에 쥔 채 한참째 움직이지 않는다. 눈은 그릇을 보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어젯밤 거실 한가운데서 터져 나온 자신의 목소리가 아직 생생하다. 어디서 내 딸 버린 증거를 숨겼어. 네가 그러고도 지은호 친엄마야. 그 말을 하는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다. 가슴 밑바닥에 처박아 두었던 돌덩이가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침이 되니 그 말 하나가 앞으로 무슨 일을 불러올지 그 무게가 서서히 실감난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엄마. 지강호가 운동화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온다. 눈빛은 이미 흥분과 불안으로 잔뜩 상기돼 있다. 엄마 지금 뭐해? 뉴스 봤어. 밖에 난리야. 정순이가 멍하니 고개를 든다. 뉴스는 무슨 뉴스야? 지강호는 주머니에서 허겁지겁 휴대폰을 꺼내 포털 화면을 켠다. 이거 우리 얘기잖아. 제목이 이거야. 간 요관, 친모와 마가선, 양육모. 장기 두고 벌어진 가족 전쟁. 밑에는 댓글이 아유, 진짜 더러워서 읽지도 못하겠네. 화면에 뜬 사진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 누군가 서로 맞대고 서 있는 장면이 흐릿하게 보인다. 어제 거실에서 마주섰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어렴풋이 겹쳐 보인다. 이게 다 나왔어. 정순이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진다. 쇳소리가 식탁에 짧게 울린다. 집 앞에 사람들 와 있어. 카메라 들고, 삼각대 들고, 마이크 들고. 엄마가 문 안 열어서 그렇지. 밖에서 계속 서 있어. 순이는 입술 안쪽을 깨문다. 내가 그런 말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지강호는 씁쓸하게 웃는다. 엄마, 어제 그 정도 말 안 했으면 아마 내가 대신했을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야. 사람들이 엄마를 두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애 훔쳐 키운 가짜 엄마. 그렇게 말해? 훔친 게 아니야. 순이가 낮게 말한다. 버려진 애를 그대로 두지 못해서 안고 나온 건데 그걸 훔쳤다고 하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벨이 울린다. 모르는 번호다. 지강호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보고는 고개를 젓는다. 엄마, 받지 마. 저런 시간에 전화 오는 건 기자밖에 더 있어. 하지만 순이는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통화 버튼을 누른다. 여보세요? 정순이 씨 되시죠? 일보 사회부인데요. 예상대로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딸을 친모에게서 훔쳐왔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버려진 아기를 데려온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훔쳐왔다. 그 단어가 귓속에서 또 한 번 비수처럼 꽂힌다. 나는 훔친 적이 없어요.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를 인터뷰로 뚝. 정순이는 말을 더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는다. 손이 덜덜 떨린다. 휴대폰 화면이 꺼진 거실 한복판에서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훔친 게 아니야. 버려진 애를 그냥 두지 못해서 안고 나온 것뿐인데. 하지만 세상은 그 사정을 묻지 않는다. 기사 제목에 들어갈 한 줄짜리 문장이 필요할 뿐이다. 훔쳐 키운 엄마. 그게 더 자극적이면 그걸로 충분하다. 경원 복도. 하얀 형광등 아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구름처럼 떠다닌다. 카메라를 맨 촬영 기자, 휴대폰을 들고 생중계를 켜는 유튜버, 마이크를 쥔 리포터들까지 뒤엉켜 서 있다. 지금 이 병원에 간 이식 논란의 당사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친모와 양육모가 다시 마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지은호 병실 문 앞에는 병원 경비가 서 있다. 몇몇 기자가 슬쩍 다가와 본다. 안에 지금 환자분 계신 거죠? 간단하게 입장만이라도. 환자분 안정이 최우선이라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문 안쪽. 병실 안에는 나지막한 숨소리만 들린다. 창문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빛이 잠 못 잔 사람의 얼굴을 환하게 드러낸다.
지은호는 침대 머리맡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다. 눈밑은 시커멓게 꺼져 있고 손은 하얗게 굳은 문서 한 장을 쥐고 있다. 이지혁이 창문을 조금 더 열며 말을 건넨다. 바람 좀 통하라고 열었어. 밖에 소리 시끄럽지. 다 기자들이야. 지은호는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말한다. 다들 내 얘기하면서도 나한테는 묻지도 않겠지. 이 사람들 내 이름 검색해서 영상 올리고 제목이나 더 자극적으로 뽑겠지. 이지혁은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라 조금 침묵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뗀다. 그래도 네 얘기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도 있어. 여기 한 명. 지혁이 자기 가슴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말하지만 본인도 이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안다. 지은호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가 곧바로 표정을 지운다. 오빠, 어제 엄마들 서로 싸우는 거 봤지? 내 딸이다. 아니다. 버렸다. 데려왔다. 누가 내 진짜 엄마인지 따지는데 이상하게 나는 둘 다 엄마 아닌 것 같았어. 지혁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한 사람은 자기 사정 때문에 날 놓았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죄책감 때문에 날 붙잡았고 둘 다 자기 인생 기준으로만 나를 끼워 넣었지. 내가 뭘 원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지혁은 손에 쥐고 있던 물컵을 조심히 내려놓는다. 지금이라도 말해. 은호가 원하는 건 뭐야? 지은호는 잠시 눈을 감는다. 몰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이제부터는 나 없는 자리에서 내 인생 가지고 거래하는 거 더는 보기 싫어.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누군가 얼굴을 내민다. 언니, 박영나다. 평소처럼 곱게 꾸민 모습이 아니다.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에 머리도 대충 묶이고 말았다. 눈가에는 밤새 온 티가 그대로 남아있다. 들어와. 지혁이 간단히 인사하고 밖으로 나가준다. 기자들이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문 앞을 지키는 것도 함께 맡는다. 병실 안에는 두 사람만 남는다. 박영나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서류 봉투를 내민다. 언니, 이거 우리 집 금고에서 나온 거야. 지은호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꺼낸다. 요양원 로고가 찍힌 서류들. 미혼 산모 상담 기록, 분만 기록, 아이 인계 동의서. 눈에 익은 글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다. 어제 엄마 방 정리하다가 찾았어. 엄마가 숨겨둔 것 같아. 순이 이모가 어제 들고 온 건 사본 같았고 이건 더 오래된 종이에요. 가장 마지막 장. 아이 인계 동의서. 거기에는 도장이 2개 찍혀 있다. 하나는 흐린 고성이 도장. 그리고 그 옆 대리 보호자라고 적힌 칸에 다른 도장이 하나 더 찍혀 있다. 하지만 이름 일부가 찢겨나가 있다. 봐봐. 여기. 누군가 일부러 이 부분만 뜯어낸 것 같지 않아? 찢어진 종이 자락이 들쭉날쭉하게 남았다. 글씨에 반절만 남아있어 읽을 수가 없다. 지은호는 한참을 종이만 바라보다가 입을 연다. 결국 누가 나를 맡겼는지는 반만 알 수 있다는 거네. 나를 맡긴 사람이 2명이었다는 것밖에. 박영란은 눈을 깜빡이며 말한다. 한 명은 엄마. 그리고 한 명은 아마 이 집안 위에 있는 누군가일 거야. 병실 밖 복도에서는 다시 기자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지금 친모 측 변호사 도착했습니다. 잠깐만요. 질문 하나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검정 정장 차림의 남자 변호사와 그 뒤에 선글라스를 낀 고성이가 나타난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진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정말 아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까? 간 이식 요구했다는 건 사실입니까? 고성이는 짧게 숨을 고르고 준비해 온 듯한 말을 꺼낸다. 저는 아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잠시 맡길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제가 다시 찾으러 갔을 때 이미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기자 하나가 묻는다. 그 데려간 사람이 지금 딸을 키운 양육모라는 말씀이십니까? 고성이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짧게 대답한다. 그건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죠. 간이식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말 딸에게 간 이식을 요구하셨습니까?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의료진이 가능성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저는 딸이 건강하게 살아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딸이라는 단어를 내뱉으면서도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눈물도 떨림도 없다. 오히려 계산적인 사람의 차가운 침착함만이 남아있다. 한편 병원 위층 회의실, 재단 관계자 몇 명과 병원장이 둥글게 앉아있다. 테이블 위에는 오늘자 신문과 태블릿, 직원 보고서가 어지럽게 섞여 있다. 병원장이 이마를 짚으며 말한다. 이 상태로 가면 병원 이미지 치명타입니다. 지금도 수술 취소 문의 전화 계속 들어옵니다. 재단 법무팀장이 침착하게 말을 잇는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은 어디까지나 특정 개인들의 가족 문제로 한정해야 합니다. 병원 시스템 문제로 번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언론 메시지를 통일해야 합니다. 병원은 의학적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설명했을 뿐 결정은 가족끼리 한 감정적 갈등이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회의실 밖 복도에는 이지혁이 서 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단어들을 듣고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는다. 가족 문제로 축소한다. 병원 보호. 지역은 속으로 생각한다. 이 사람들한테 은호는 그냥 위험한 변수일 뿐이구나. 누군가 뒤에서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다. 지부장님? 여기 계셨군요. 재단 이사 한 명이다. 이번 일 회사 쪽 투자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괜히 엮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지역은 짧게 대답한다. 이미 엮였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기 한가운데 서 있으니까요. 이사는 잠시 말을 잃고 고개를 젓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선을 그으셨어야죠. 지역의 눈빛이 잠시 흔들린다. 자기도 알고 있다. 비혼주의를 내세우며 거리 두던 자신이 이제 와서 가장 깊이 끌려 들어왔다는 걸. 재벌가 저택, 넓은 거실 TV에서는 아침 뉴스 재방송이 흘러나온다. 화면 한 기퉁이에 간 이식 스캔들, 자막이 깔려 있고 어제 병원 복도에서 찍힌 영상이 반복된다. 박성재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연신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TV를 꺼버린다. 미치겠네 진짜. 그때 방문이 열리고 박영나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민다. 오빠. 성재는 한숨을 내쉬며 동생을 바라본다. 너도 다 봤지. 안 보려고 해도 다 떠. 알림 끄고 앱 지우고. 그래도 기사 제목이 계속 올라와. 영란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꾹 움켜쥔다. 오빠, 우리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해야 돼? 성재는 눈을 감았다 뜨며 묻는다. 엄마한테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못했어. 어제는 기자들이랑 통화하느라 바쁘고 오늘은 변호사랑 계속 통화해. 나한테는 괜히 네가 나서지 말라고만 해. 성재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늘 그렇지. 필요할 땐 우리 이름 먼저 쓰고 위험해지면 우리는 빠지라고 하고. 근데 이번에는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아. 어디를 나가? 기자들 앞에, 사람들 앞에. 이 재단 얼굴이 나면 나지. 엄마 얼굴이 나진 않을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먼저 나가서 얘기하는 게 낫지 않겠어. 영란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오빠를 바라본다. 오빠가 왜? 이건 오빠 잘못 아니잖아. 성재는 씁쓸하게 웃는다. 우리 세대는 원래 그래. 위에서 저지른 일을 중간에서 막아내는 역할. 그게 아들, 딸 몫이잖아.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민다. 그럼 이것도 봐야 돼. 성재가 서류를 펼쳐본다. 요양원 입소 기록, 분만 기록, 그리고 뒷장에 붙은 작은 합의서 한 장. 상단에는 재단 로고가 찍혀 있고 중앙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 출생 관련 사실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하단에는 박진석의 서명이 또렷이 박혀 있다. 이게 뭐야? 성재의 목소리가 낮게 떨린다. 영라가 눈을 깔고 말한다. 요양원 서류철 사이에 이게 껴 있었어. 날짜는 은호 언니 태어난 날이야. 성재는 손에 든 종이를 내려다보며 숨을 크게 들이쉰다. 아버지가 왜 여기 있어? 그 질문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섞여 있다. 지강호 쪽으로 장면이 넘어간다. 집 근처 작은 공원. 철제 벤치에 앉아. 지강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다. 유튜브 라이브 시작 버튼이 눈앞에 번쩍인다. 누나 욕하는 애들, 엄마 욕하는 애들 다 입 닥치게 해줄까? 손가락이 버튼 위를 맴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눌러버린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뜨고 동시 접속자 숫자가 하나둘 올라간다.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그 집 아들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딸간 달라고 한 친모. 애 훔쳐 키운 양육모. 그 집 둘째 아들. 채팅이 순식간에 올라온다. 실화냐? 진짜 가족 등장했음. 얼굴 보니까 닮은 것 같은데? 지강호는 숨을 몰아쉬고 말을 이어간다. 다들 재밌지. 남일이라고. 어제부터 우리 집 앞에 카메라만 10대대야. 근데 그 사람들 누나가 어떤 얼굴로 병원에 누워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 누나가 얼마나 아팠는지, 간 이식 얘기 나왔을 때 엄마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는 점점 속에 쌓인 말을 쏟아낸다. 내가 아는 우리 엄마는 애를 훔쳐온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애 앞에서 그냥 지나치지 못한 사람이야. 고생해서 키워놓으니까 이제 와서 피 필요하다고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고. 한참 떠들다 보니 채팅창에는 응원과 욕이 뒤섞인다. 그래도 남의 애 데려간 건 잘못이지. 친모도 사정 있었겠지. 야 동생아, 니네 집 진짜 막장이네. 혈압이 오를 대로 오른 지강호는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꺼내려 한다. 그래, 막장이지. 막장 맞아. 우리 누나 아빠가 사실은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툭 꺼진다. 옆에서 누군가 손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상철이다. 그만해라. 이거 한번 나가면 다시 못 걷어들인다. 지강호는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노려본다. 아빠는 몰라. 사람들이 엄마한테 뭐라 하는지, 누나한테 뭐라 하는지, 인터넷에서 얼마나 막 말하는지, 우리 가족을 언제 봤다고 다 아는 척 하는지. 이상철은 굳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본다. 안다. 알고 싶지 않았는데 이젠 알고 싶지 않아도 들어와. 근데 그래서 네가 여기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면 우리 편 들어주는 사람 한 명이라도 생길 것 같나? 지강호는 주먹을 불끈 쥔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욕먹는 대로 그냥 있으라고. 엄마는 훔쳐 키운 사람 되고 누나는 간창고에 걸린 애가 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이상철은 잠시 말을 잃다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하나를 꺼낸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려고 한다. 변호사다. 집 잡히더라도 한 번은 정식으로 따져보자. 우리가 훔쳤다면 훔친 대로 죄를 묻고 버린 사람이 있다면 버린 사람한테도 똑같이 물어야지. 지강호는 아버지 얼굴을 빤히 바라본다. 평생 고지식하게만 보였던 그 얼굴에 처음으로 결심 같은 게 어른거린다. 조정실. 병원에서 마련한 비공개 조정 자리에는 양쪽 가족과 재단, 병원 관계자들이 모여 있다. 한쪽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고성희와 변호사. 다른 쪽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정순이와 이상철. 조정위원과 병원 측 담당자가 그 사이에 앉아 있다. 문 근처 의자에는 지은호가 앉아 있다.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다가 결국
자신 없는 자리에 서서 결정나는 걸. 더는 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왔다. 이지혁은 조용히 뒤쪽에 서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 조정위원이 입을 연다. 오늘 자리는 법적 공방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서로 흥분하지 마시고 차례대로 말씀해 주세요. 고성희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를 펼친다. 의뢰인인 고성희 씨는 당시 미혼 상태로 아이를 양육할 현실적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보호를 목적으로 요양원에 아이를 맡긴 것입니다. 하지만 정순희 씨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면서 연락처와 이후 거취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난다. 내가 데리고 나갔을 때 당신은 거기 없었잖아. 애 혼자 있었잖아. 바구니에 넣어놓고 지켜주세요 쪽지 하나만 놓고 그게 맡긴 거야. 버린 거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되묻는다. 그럼 왜 그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게 창구를 열어두는 게 보통 아닐까요? 순이는 잠시 말을 잃는다. 그때는 그럴 여유도 생각도 없었다. 눈앞에 작은 아기 하나만 보였을 뿐이다. 고성희가 입을 댄다. 그래, 나도 잘못했다. 그때 그럴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 서류에 이름이라도 남겼어. 내 피를 버린 죄라도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근데 당신은 아무 기록도 안 남겼잖아. 그냥 안고 사라졌잖아. 그게 진짜로 애를 생각한 거야. 조정실 안의 공기가 점점 뜨거워진다. 그때 지은호가 조용히 입을 연다. 그러니까 둘 다 나를 완전히 책임지진 않았네. 모두의 시선이 지은호에게 향한다. 한 사람은 자기 사정 때문에 나를 두고 떠났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죄책감 때문에 날 데려온 거야. 둘 다 자기 입장에서 나를 결정한 거지. 내 입장에서 묻진 않았어.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한다. 은호야, 엄마는 정말 널 지킨다고 생각했어. 알아. 근데 엄마가 날 지키면서 자기도 같이 갇힌 거야. 아빠도 갇히고 강호도 갇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해서 자기 피를 숨긴 거고. 조정위원은 이 대화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괜히 서류를 뒤적인다. 출생 신고 문제와 법적 친권 문제는 추후에 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갑자기 열리며 누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민다. 박영라다. 죄송한데 이거 여기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손에는 또 다른 봉투가 들려있다. 조정위원이 제지하려 하지만 병원 측 관계자가 잠깐 들어오게 하자고 손짓한다. 봉투가 열리고 안에서 나온 것은 요양원 분만 기록 사본과 그 뒤에 붙은 얇은 문서 한 장이다. 상단에는 재단 로고, 중앙에는 굵은 글씨, 출생 관련 사실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하단에 박진석 이름과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날짜는 지은호가 태어난 그날이다.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한다. 열려서는 안 될 문이 열려버린 것 같은 정적이 흐른다. 지은호는 서류를 받아든다. 눈으로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다가 마지막 서명에서 멈춘다. 역시 이 싸움은 엄마들 싸움이 아니었구나.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그 문서 네가 어디서 구한 거야? 영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요양원 서류철 사이에 껴있었어. 엄마가 숨겨놓은 줄도 모르고 있었지. 날짜가 언니 태어난 날이더라. 순이는 박진석 이름을 보는 순간 몸이 굳는다. 이 사람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이상철도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숨을 들이쉰다. 역시 그날 밤에 드나들던 사람들 중 하나였구만. 조정미화는 이 상황이 조정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걸 느끼며 당황한 얼굴로 말을 더듬는다. 이 부분은 재단 측과 별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성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영란을 노려본다. 넌 왜 이걸 여기까지 가져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영란은 엄마를 똑바로 쳐다본다. 그래서요. 언제까지? 모르는 척 살아요. 언니만 피 흘리게 두고. 엄마도 힘들었겠지. 근데 힘들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간달라고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 지은호는 문서와 사람들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쉰다. 버린 사람, 데려간 사람, 숨긴 사람. 이제는 다 나와야 할 것 같아. 엔딩으로 향하는 병원 복도. 하루가 저문 저녁 시간. 복도에는 아침보다 사람이 적다. 기자들도 대부분 빠져나갔다. 창가에 혼자 서 있는 지은호. 손에는 또 다른 흰 봉투가 들려있다. 법무법인 로고가 찍힌 봉투. 몇 시간 전 지역과 함께 조용히 맡겼던 검사 결과가 드디어 도착한 것이다. 지은호는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친다. 부계 일치율 99.999%. 검사 대상자와 피검자는 부녀 관계로 볼 수 있음. 검사 대상자 박진석.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질 뻔한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온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입꼬리에 서늘한 미소가 걸린다. 나를 버린 사람도, 나를 숨긴 사람도, 이제 와서 내 피를 필요로 한 사람도 다 한 줄로 이어지는 거네. 지역이 멀리서 다가온다. 결과 봤어. 응, 생각했던 대로야. 응, 말은 짧지만 둘 다 같은 걸 떠올리고 있다. 재단 회장실, 서재, 이사회, 기사, 사과문,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게 될 한 사람. 지은호는 종이를 반으로 접는다. 이제 내가 정해야겠다. 누구 딸로 살 건지, 누구 얼굴을 마주 볼 건지,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버릴 건지. 그녀는 돌아서서 병실로 향한다. 그 앞에는 아직도 모르는 척하고 싶은 어른들이 앉아 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람들 앞에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앉아 있는 딸이 아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다. 버린 사람, 지킨 사람, 숨었던 사람. 이제는 내가 부를 차례야.